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했습니다. 1%대 급락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 2% 가깝게 하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가깝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올해의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한 상황인데요.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좀 대응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서울 정부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언급이 됐습니다. 현재 방역이 좀 필수적인 만큼 방역 쪽의 예산을 208억 원 신속 집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서 예산이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번 해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2조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더불어서 내수 영향은 아직은 제한적이지만 시나리오별로 분석해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물 경제 영향 최소화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수출 파급 효과 점검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또 더불어서 독일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경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초에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연휴를 마감하고 이제 오랜만에 또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뭐 연휴 때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장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세에도 분명히 상승하는 종목은 나오는데요. 일단 경기 관련 민감주를 좀 제외하고 뭐 중국 관련주 제외하고 반도체를 제외하면 종목이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서 좀 이런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섹터가 대표적인 섹터가 게임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게임 섹터에서 종목을 찾아봤고요. 컴투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10월부터 판매된 서머너즈와 SWC 2019 패키지가 흥행을 하면서 4분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올해인데요. 올해의 핵심 신작 게임이 줄줄이 발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바로 컴투스의 대표 IP인 이 서머너즈 워라는 것을 가지고 만든 게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서머너즈 워 100년 전쟁 2분기에 출시 예정이고요. 서머너즈 워 MMORPG는 하반기에 글로벌 런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서머너즈 워가 장기 흥행을 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단점은 너무 서머너즈 워에 집중되어 있는 포트폴리오가 동사의 밸류에이션의 할인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새로 글로벌 런칭할 이 두 게임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동사가 좀 주가의 레벨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게임주의 특성은 게임주 런칭하기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미리 좀 반영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부터 충분히 그런 경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오히려 시초가가 하락을 한다면 이제 여유 자금을 가지고 또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아니면 주가가 같이 빠질 때 이번 기회를 포트폴리오 조정의 기회로 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컴투스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106,000원 아래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5만 원, 손절라인 98,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디지털 마케팅팀의 김현경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에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하나금융투자의 윤여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반도미 소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3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유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습니다. 0.4%의 수익률, 그리고 2위에는 비트로테크 올라와 있는데요. 2.1%의 수익률, 1위에는 현대약품 올라와 있습니다. 1월 21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요. 일주일 만에 수익률 6% 가깝게 가져갑니다. 네, 윤여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AP 시스템 11월 5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18% 넘게 가져가고 있고요. 4위에는 서진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22.78%, 3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7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 수익률 23% 넘게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터치가 됐습니다. 2위에는 비트로셀 올라와 있는데요. 3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1위에는 슈프리마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3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4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는데 조금 있다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승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윤여민 팀장의 비트로셀 올라와 있습니다. 31% 이상의 승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요. 7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앞타바이오 40%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6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덕산 에어룩스 올라와 있습니다. 4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5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에이스테크 올라와 있습니다. 4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됐고, 4위에는 윤여민 팀장의 슈프리마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 계속 나오는 종목인데요. 4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한미반도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12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44%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고요. 2위에는 백은한 팀장의 KM제약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 53% 넘어가면서 목표가 터치했고, 1위에도 역시나 백은한 팀장님의 종목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도 휴브레인 1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2월 20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7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 터치를 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 이 현대약품을 1월 21일에 추천 의견 주셨는데 현재 6%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예, 일단 현대약품은 지금 현재 계속 추세를 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전에 차익 실현이 거하게 나왔던 부분들과 윗꼬리를 달았던 부분 없이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더 올라가고 안전하게만 올라간다면은 조금씩 매물을 채워가면서 올라간다면은 굉장히 한 6,000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그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바이오주들 일부 바이오주들이 좀 같이 주목을 받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현대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비슷한 흐름들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존재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현대약품은 일전에 여러 가지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슈로 부각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한 이제 관련된 바이오 쪽에서나 제약 쪽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꾸준하게 기술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R&D 연구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대약품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가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흐름도 오늘 장 흐름 좀 좋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앞으로도 유지를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300원 부분부터 5,450원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지지 구간들을 두텁게 이제 만들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돌파를 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들에서 계속 이제 꾸준히 조금씩 모아서 올라간다면은 굉장히 좀 크게 바라봐도 되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약품은 지금 추세도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물량들을 소화를 해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충분히 6,000원, 7,000원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팀장님께서 12월 3일에 이 슈프리마를 추천해 주셨는데 2차 목표가 41,000원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도 될까요? 예, 일단은 좀 매도해볼 시점이 좀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실 최근에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작년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3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7% 이상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줬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84억 원을 좀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의 어떤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분기를 포함해서 최근 4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당기 순이익 흑자가 좀 기록이 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뭐 이렇게 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리포트도 나왔지만 이제 지난 이제 19일부터 21일까지 이제 두바이에서 진행되는 어떤 중동 최대 보안 전시회인 이제 인터색 2020에서 어떤 동사의 어떤 최신 얼굴 인식 솔루션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좀 출시를 하게 될 페이스 스테이션을 좀 어떻게 보면 신제품을 좀 선보이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기존의 얼굴 인식 제품이 어떻게 보면 보다 향상된 성능을 좀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 여러 고객들에게 먼저 선보이는 어떤 이런 기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기존 얼굴 인식 제품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얼굴 인식 점유율을 상당히 높이는 데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지문 인증 방법이라든지 장치에 관한 특허를 좀 취득했다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연초에 좀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이제 1차 목표가를 드리고 2차 목표가를 새로 제시를 했는데 사실 이제 구정 연휴 때 지나고 나서 지금 상당히 우한 폐렴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증시가 좀 악재를 좀 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떤 추가적인 목표가보다는 현재 상황에서는 좀 매도를 좀 하시면서 추후에 만약에 좀 더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때 다시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출발이 예상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3% 가까운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179선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더욱더 상황이 심각한데 4% 넘는 급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657선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반정미 소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설 끝나고 네. 뭐 좋지 않네요. 상황들이 계속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한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슈를 계속 주목을 하면서 좀 설을 보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좀 많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 초기 상태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주가는 미리 사전에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관련된 폐렴주들이 굉장히 좀 부각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폐렴주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그래도 소폭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미국장에서도 1% 넘게 빠졌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미국장도 굉장히 좋지 않게 끝났기 때문에 국내장도 분명히 좋지 않은 흐름을 가져갈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일반적으로 비중을 크게 실어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제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뭐 그렇다 해서 좀 기다려봐라라고 하는 부분들보다는 밑에서 조금씩 그 분할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중을 50%로 가정해서 잡는다고 해서 투자를 했을 때 10%만 그 매수를 하시고 또 밑에 내려갔을 때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또 바운더리를 잡아서 또 10%를 매수를 하고 이러한 분할 매수법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추후에 한 2월 초나 그때 다시 이제 재차 상승을 했을 때 그때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거든요. 오히려 주식시장은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을 할 수 있는 시점을 봤을 때도 좀 더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는 좀 매수 의견을 좀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크게 비중을 실어서 가는 것보다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서 가는 게 좀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폐렴과 관련된 이슈를 좀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폐렴 관련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낮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가총액들이 낮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섣불리 들어가다가 나중에 그 어느 정도 이제 음성 판정이 나왔거나 그 이슈가 끝났을 경우에는 대폭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크게 하락을 했을 때 굉장히 크게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잘못하다가는 1년 동안
1년 동안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 물린 투자를 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향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뭐 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 중국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오늘장이나 최근에 당분간은 좀 초토화 형태대로 이제 다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에 따라 뭐 여행사나 항공주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들을 버리고 가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한 2월 중순 때나 전차적으로 이제 그 폐렴과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점차 수그러들고 방역이 잡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을 때는 재차 다시 중국주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3, 4월에 그 예정이 되었던 뭐 시진핑 방한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참고를 하셨다가 머리를 잘 쓰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좀 이슈가 굉장히 강하고 테마성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그냥 느낌대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매체에 굉장히 좀 촉각을 세우셔서 그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대응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투자를 하시는 것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좀 길게 보시면서 상황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했을 때 오히려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종민 소장님께서는 오늘 이 급락장을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윤여민 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좀 증시가 좀 연휴 때문에 좀 쉬긴 했지만 사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어떤 우한 폐렴에 관련돼서 지금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좀 많이 하락하는 이제 조정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염성이라든지 파급성을 좀 제한을 하기 위해서 좀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좀 소비 심리가 좀 많이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관광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관련 기타 소비주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교역이라든지 경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이라는 좀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뭐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전 거래일에서 거의 2% 이상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 이제 뭐 상당히 이제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여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단기적으로 과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엮이면서 좀 많이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크게 확대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감염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사례를 좀 봤을 때 그래도 글로벌 경기에 좀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이후에 글로벌 감염의 어떤 공포가 경기의 방향성을 바꾼 적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2003년도에 이제 사스 사태가 이제 뭐 상하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시장도 단기적인 변동성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제 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부분을 좀 통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실히 됐다 보면은 다시 한번 이런 좀 민감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까지 지금 글로벌 경기는 되게 회복세에 있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완화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폐렴에 관련된 부분이 있더라도 어떤 통화라든지 재정 정책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글로벌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어떤 합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추가 부양책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추가적인 펀디멘탈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을 좀 앞두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재선을 노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중국과의 어떤 합의라든지 경기 회복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투자 환경이 조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봤을 때 단기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떤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섹터 같은 경우는 뭐 IT나 어떤 반도체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글로벌 IT라든지 반도체 업황이 지금 개선이 뚜렷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올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계속돼서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4분기 실적 시즌을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월 28일 화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아시아 증시 급락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2%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간밤에 유럽 증시 2% 넘게 급락했고 미국 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 가깝게 빠졌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거의 4%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IT 관련 업종들 급락세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IT 투톱 종목들 일단 3%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3% 가깝게 하락하면서 59,100원대, 6만 원대 이탈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3% 넘게 급락을 하면서요. 95,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3% 넘게 급락을 합니다. 일단 1위와 2위 종목이 모두 급락하는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0.7% 하락세 나오고 있고 네이버도 하락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0.5%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18만 2천원대 거래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현대차 2% 넘게 하락을 하면서요. 최근 급등 흐름을 조금 내어주는 모습입니다. 13만 원대 이탈됐고 12만 7,500원대까지 내려왔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3% 넘게 급락합니다. 33만 7,500원대. 현대모비스도 2% 가깝게 급락하고 있고 셀트리온도 2% 가까운 급락으로 출발합니다. 삼성물산 3% 가깝게 빠지는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올랐던 만큼 빠집니다. 11만 3,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급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 넘게 빠지면서요. 2분 만에 50포인트가량 빠지면서 2,198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 넘게 빠지면서 660선도 위태해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5% 급락 나오고 있고요. HLB 5% 넘게 빠집니다. 97,200원대, 10만 원대 이탈됐고 CJ ENM은 3% 가까운 급락세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 3% 넘게 빠지고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4% 넘게 빠지는데요.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급락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도 마찬가지로 6만 원 선 깨졌습니다. 4% 넘는 급락세 나오네요. 메디톡스도 6% 가깝게 급락을 합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31만 2,900원대, 휴젤도 마찬가지로 2% 넘게 급락하고 있고 원익 IPS 4% 넘는 급락 출발, 그리고 SK 머트리얼즈도 3% 가깝게 빠지면서 16만 4,500원대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급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좀 어떤 종목 매수해보면 좋을지 반조민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일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이글벳입니다. 예, 이 이글벳은 동물용 의약품 전문 제조 영위 기업으로 특히 이제 호주와 동남아 일대에 이제 수출을 시작하면서 현재는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해외 시장 개척으로 인한 수출 비중이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기업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호흡기 관련 질환 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즉 이제 동물과 관련된 질병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크게 상승을 한 뒤에 이제 조정폭을 가져가는 종목이었고요. 그래도 그러한 조정폭을 세게 가져갔지만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흘러갔던 흐름들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던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도 뭐 우상향하는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고, 지금 그 아침에 굉장히 좀 세게 슈팅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내려왔다가 다시 밑에서 물량을 받고 재차 이제 올라가면서 윗꼬리 아랫꼬리를 남겨주면서 이제 현 구간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동사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이 1000% 이상 증가한 부분들을 좀 보면서 재무적인 기대감을 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반려동물 사료 국내 시장 점유율이 이제 47% 이상 크게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도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개 사료뿐만이 아니라 말 사료 그리고 말 보조제 등 그 전 세계 70개국 이상 제품을 공급하는 아일랜드 기업 CRM과 이제 국내 판권 계약을 체결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18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작년에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폐렴과 관련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종목의 경우에는 동물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된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폐렴과 관련돼서 그 우한시의 해산물 시장을 통해서 감염 경로를 확인을 하고 있고 굉장히 점차 지금 확대되고 있으면서 또 미국에서도 지금 발생이 됐고 독일에서도 발생이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글벳이 동물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의약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한 해산물 시장이라면 이제 국내에서도 뭐 해산물 시장이라면 회를 팔 수 있고 해산물을 팔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우한 해산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다릅니다. 그 일반 해산물 시장은 뭐 멍게, 해삼도 팔고 뭐 여러 가지 파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 야생 동물들을 좀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뱀이든 박쥐든 뭐 여러 가지 뭐 그 야생 동물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이제 먹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동물 방역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내에서는 뭐 아직까지 뭐 야생 동물적인 섭취를 통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진 않긴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테마성으로 좀 흘러가면서 굉장히 좀 세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빨리 이러한 부분들을 좀 폐렴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어떻게 보면 빨리 잡아서 좀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 상황도 원만하게 이제 좀 돌아가게 냅두고 또한 이제 우리나라 그 국민 건강도 굉장히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해산물 시장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 어떻게 보면 이글벳도 동물의약품 전문 제조 기업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 동물들에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주사를 투여를 할 수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글벳에서 좀 추천을 해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매력도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폐렴과 관련된 이슈가 소멸이 되면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장기적인 매력도는 굉장히 좀 낮게 줬고요. 단기적인 매력도는 굉장히 좀 크게 줬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자 시초 갭을 띄우면서 굉장히 좀 세게 흘러가면서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 어느 정도의 그 방향성을 좀 잡고 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소액으로 좀 진입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봤을 때 제 차 좀 이슈화가 좀 크게 돼서 점차 좀 더 상승을 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6,900원입니다. 예, 두 번째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남선 알미늄입니다. 이 남선 알미늄은 그 알루미늄 사업 및 자동차용 플라스틱 부품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2018년 10월부터 상승 흐름을 작년 11월까지 좀 흘러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2018년 때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작년 11월까지 대폭 상승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도 정치 테마주에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올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더 크게 나와졌던 부분들도 있고요. 뭐 대체적으로는 좀 더 균등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을 통해서 가다가 한번 푹 빠지고 재차 다시 흐름을 잡아가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11월 달 기준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작년 11월 달 기준에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낙연 전 총리의 동생인 삼한 기업 퇴사로 인해서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선 알미늄이 삼한 기업과 어떻게 보면 자회사를 통해서 진행을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주로서의 부각을 크게 이슈를
받지 못하면서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면 되겠고요. 하지만은 이후 12월까지 이제 하락한 이후에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 가능한 소식과 함께 재차 추세가 전환되면서 현재 주가 흐름을 유지를 하면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 총리의 동생이 현재 사망 기업을 떠나지 않고 고문으로 재직 중으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월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그 총선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는 한 1년 동안은 재차 좀 더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후반대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전 총리가 서울 종로 출마와 더불어 그 공동 상임 선대위원직을 수락을 하면서 이번 총선에 황교안과 대결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종로에 출마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이낙연과 황교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빅매치가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섬 알미늄과 뭐 관련된 황교안주도 좀 같이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3월 말까지만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정치 테마주로서 부각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좀 더 흐름을 세게 흘러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월 전까지 단기적인 상승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 매력도를 굉장히 높게 지정을 했습니다. 단기적인 매력도를 굉장히 높게 지정을 했고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대대적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또한 1년간 루즈하게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추후에 그 대선을 바라봤을 때 그때 다시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물론 동생이 사망기업의 고문으로 재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그 소멸이 된다 한다면은 이 남섬 알미늄은 제가 봤을 때는 2,000원 초반대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5,500원, 손절가는 3,700원입니다. 네, 이글벳과 남선 알미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윤여민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일단 뭐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지금 3% 정도 증가한 3,7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 감소한 지금 262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소재 사업이죠. 양극재와 음극재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분기 대비 5% 정도 증가를 하겠지만 이제 주요 고객사의 이제 음극재 출하량 회복이 여전히 좀 미진한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전분기 대비해서 큰 성장을 좀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를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연결 기준을 해서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망치가 각각 2조를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제 1,3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공시가 나섰습니다. LG화학의 1조 8천억 이상의 어떤 양극재를 올해부터 3년간 공급한다는 이제 공시가 나왔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14,000톤, 내년엔 26,000톤, 그다음에 2022년에는 3만 톤의 어떤 수준의 어떤 출하를 예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LG화학 입장에서 봤을 때 양극재를 공급하는 업체 중에 1, 2위를 좀 다투지 않을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양극재 생산 설비 증설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상반기에 양극재 생산 어떤 가능량이 3만 톤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에는 전기차용 양극재 생산 설비가 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어떤 증설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증설에 따른 어떤 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이 되면 아무래도 2차 전지 사업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출액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40% 정도를 좀 매출액에서 차지할 부분이 보입니다. 한 1조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양극재 매출을 큰 폭으로 증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2차 시장에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음극재 사업이라든지 어떤 에너지 소재 관련된 어떤 사업의 채로서 어떤 이런 위상을 좀 우뚝 속게하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무한 폐렴으로 좀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좀 손절가를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7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53,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소개해 드릴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해 4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3,400억 정도, 영업이익은 1,200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각각 41%, 185% 정도의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공급한 이제 바이오 시밀러의 어떤 항체 의약품 규모가 각각 이제 327억 원과 1,800억 정도로 이제 분기 중에 최대 규모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호실적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증설을 좀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5만 리터가 증설된 1공장에서 연말에 램시마 SC와 이제 트룩시마의 생산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뭐 램시마 4 같은 경우는 위탁 생산 계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론자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6분기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지금 공급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1공장에서 5만 리터, 그다음에 1공장 증설 규모 5만 리터, 2공장에서는 이제 9만 리터, 이제 론자 위탁 생산 규모 8만 리터로 총 27만 리터의 어떤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즉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생산 능력이 지금 14만 리터에서 27만 리터로 좀 확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증설에 관련된 부분, 이에 따른 매출액이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좀 가동이 되면서 아무튼 이익률 개선에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생산 능력이 좀 확대가 되면서 그리고 가동률이 좀 증가가 되면서 동사의 성장은 이미 예견돼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감들이 이미 어떻게 보면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추가적인 좀 모멘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지난 11월부터 지금 미국에서 판매 중인 트룩시마의 월별 처방액이라든지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램시마 SC 매출 성장세가 어떻게 보면 주요 포인트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그룹의 어떤 성장의 지표가 좀 가능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인과 어떻게 보면 연계금 매수세는 지금 계속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동사에게 좀 상당히 안 좋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한 폐렴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우한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관계자들과 함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해서 MOM을 좀 작성한 공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타이밍이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사에게도 단기적인 어떤 조정을 좀 불가피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손절가를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를 이탈할 때는 매도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진입하는 어떤 전략을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가는 23만 3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짧게 16만 7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일단 오늘 9% 넘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19만 1,000원대까지 저가를 낮췄습니다. 일단 춘절 기대감이 전부 다 소멸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춘절이고 뭐고 그런 부분들보다는 뭐 막아야죠. 뭐 폐렴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떨어지는 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전에 좀 기대감을 좀 세게 가져갔었죠. 세게 가져간 부분들이 있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그 폐렴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역학관계인 그 면세 화장품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다른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를 뭐 해서 뭐 박앤세일이다라는 말을 좀 하죠. 뭐 매수를 지금 해도 저가에서 좀 사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러한 면세 화장품주, 특히 이제 대형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박앤세일이 아닙니다. 아울렛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더 빠집니다. 더 빠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만약에 매수를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비중을 어느 정도 좀 가져가시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5등분으로 좀 쪼개서 들어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구간은 한 18만 원 구간을 좀 보시고요. 2차 구간은 만약에 더 하락을 했을 때는 17만 원대를 좀 보시고 좀 더 하락을 했을 때는 15만 원대까지는 좀 지켜보시면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3월 초까지는 2월 말까지는 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 18만 원 구간에서 계속 흘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시면서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1차 매수 구간을 한 18만 5천 원 부근, 2차 매수 구간을 한 17만 원 부근 이렇게 보시고 좀 더 분할적으로 가시면서 좀 비중을 쌓아가시는 부분들이 낫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재차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1차 지지 구간까지는 18만 원 부근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 부근까지 재차 어느 정도의 보합권을 하면서 모아갔다가 다시 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이슈가 빨리 끝나서 재차 다시 상승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좋지 않습니다. 절대 박앤세일이 아니고요. 아울렛도 아니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모레퍼시픽은 좀 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좀 깊은 구간을 가져가면서 매수 구간을 타이밍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도 빠지지만 일단 오늘 중국 소비주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뭐 면세점주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는 9% 넘게 빠지고 있고 호텔신라도 거의 10% 가깝게 빠지고 있거든요. 중국 소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게 지금 일전에 이게 구간마다 굉장히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작년 8월 때 이제 8월이나 10월 달에 매수를 하셨던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수익을 챙겨가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가시는 게 맞겠다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비슷합니다. 웬만한 화장품주, 면세점주들이 비슷한데 어느 정도 수익권 이상이 됐으면은 좀 매도를 하시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기회는 있어요. 충분히 기회는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만약에 현재 지금 구간에서 수익도 아니고 보합권이다 그렇다면은 좀 더 시간을 좀 지켜보셨다가 추후에 한 어느 정도의 폐렴 관련된 이슈가 사그라들었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수익을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합권이고 좀 마이너스 수익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계셨다가 매수를 좀 더 진행을 하시면서 평단을 낮추시는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텍 매드인데요. 오늘 상한가 바로 진입이 됐습니다.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감염 진단 시약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요. 윤여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바로 이제 상한가를 직행을 했죠.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에 특화된 체외 진단 전문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2009년부터 이제 항생제 오남용 방지 정책을 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감염 진단 시약이죠. 이제 CRP 어떤 시약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하는 걸 좀 진단을 의무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우한 폐렴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 증상이 이제 감기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감염 진단 시약 진단 어떻게 보면 검사 시장을 어떻게 보면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런 처방전이라든지 이런 진단의 어떤 의무화로 인해서 상당히 현재 좀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잘 팔리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 같은 경우는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영업이익이 103억 이상을 좀 기록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창세일의 어떤 최대 실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주가를 보게 되면 일단은 현재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혼자 지금 상한가를 직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주가의 흐름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해서 차근히 좀 매도를 하시면서 차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은 아니고요. 추후에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시 모멘텀이 새로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인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폐렴 관련해서 계속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폐렴과 관련된 임상을 시험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은 뭐 아직까지는 뭐 그거에 대해서 상용화를 두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좀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들보단 여러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이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빌 게이츠 재단과 관련된 이슈가 좀 어느 정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봤을 때 유니셀프 그러니까 지금 좀 깊숙하게 좀 시나리오를 써보자면은 지금 그 우한 폐렴과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뭐 선진국들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겠지만 그 밑에 있는 개발도상국이나 관련된 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대응하기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유니셀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빛나는 종목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좀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미 소장 그리고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현재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청담지점에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오늘같이 이런 악재 속에서의 장세 외부 변수에 의한 급락. 지난번에 일본의 무역 보복도 마찬가지였듯이 이렇게 이제 폭락했을 때는 가장 시장에서 영향이 좀 현재 잘 받고 있고 그런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게 이제 투자의 원칙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의 새로운 상승의 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삼성 SD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삼성 SDI를 보면은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2차 전지 중대형 쪽에서의 어떤 강자로서 최근에 어떤 아주 시장에서의 급부상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될 그런 포인트가 있는데 이 회사의 지금 현재 시장의 점유율 상승이라든가 올해 영업이익의 80% 이상 증가 전망 이런 것은 그동안에 예견되어 있던 그런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중대형 부분 쪽에서의 물량의 어떤 계속적인 증가 이런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악재를 안고 있었던 ESS 부분 화재 많은 영향이 있었죠. 그 부분이 이제 새롭게 새로운 투자를 하면서 2천억이나 하는 그런 새로운 투자를 하면서 여기 소화 시스템 이런 거 자체적으로 좀 불이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소화 시스템에 투자를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주변 외부 요인에 의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현재 긍정적으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기차가 GM이라든가 그 부분이 전반적으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30% 이상 성장을 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면서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 이것이 이제 이어질 거라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새로운 주가로서의 어떤 가격을 올해는 아주 항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제 바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올해 1월 초에 들어서부터 23만 원부터 시작한 것이 앞으로는 이제 꾸준하게 조정을 받더라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외부 변수에 의해서 하락했을 때 가장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게 바로 이제 이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하락 조정을 받기보다는 일시적인 장중의 급락이라든가 이랬을 때 적게 매수 시점을 포착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꾸준하게 어떤 대형주 중에서 한번 선두 종목으로 올해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지금 또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막상이 가는 종목에서는 그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중심으로서의 장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는 기관 외국인의 중심에 어떤 선에서 최선두로 나와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대 전략에서는 지난 그 조정을 받은 그런 시점이 바로 또 매수 시점이라는 거죠. 올라가면서 조정받은 시점이 바로 26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지지선으로서 영향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마지노선을 보고 여기에 따라서 그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 시 저점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아주 좋은 그 또 매수 시점을 포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또한 저는 그 26만 원대의 매수를 드리겠고요. 그 목표가는 45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 이렇게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저가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짚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청담 지점의 장기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9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189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분봉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200선 이탈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2196선에서 출발하면서 거의 10포인트 빠졌고요. 87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는 기관만이 삽니다. 기관은 1,000억 원 넘게 대량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최근에 이 실적이 좀 탄탄한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오늘 모두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6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5% 이상 급락세 나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상승 전환이 된 상황인데 0.5% 상승을 가져가면서 48만 5,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10위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는 모두 급락입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13만 원대 이탈하고 12만 7천 원대까지 내려앉기도 했는데 현재는 약보합권까지 돌아왔습니다. 13만 원대 여전히 지켜내고 있고요. LG화학 3% 급락, 현대모비스는 1%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 가깝게 하락하고 있고 삼성물산은 3% 가깝게 급락세 나타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현재 코스닥 지수 3% 가까운 급락 흐름 가져갑니다. 666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봉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갭 하락 출발하면서 662포인트까지 빠졌고요. 현재는 조금 좀 만회가 되면서 666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급락장이지만 외국인들 700억 원 가까이 삽니다. 개인과 기관은 매도 포지션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의 매도폭은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좀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이 바이오 종목도 오늘 대부분 급락하고 있는데요. HLB 4% 가깝게 빠집니다. 98,900원대까지 내려오면서 10만 원대 이탈됐습니다. 일단 폐렴 관련된 바이오 종목적으로 좀 자금이 쏠리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은 대부분 빠지고 있는데 셀트리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2% 가깝게 급락을 합니다. 54,300원대 거래가 되고 있고요. 펄어비스 2% 넘게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펄어비스도 이 중국에서 판호 발급과 관련된 이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락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마찬가지입니다. 4% 넘게 빠지면서 오늘 컨텐츠 종목들이 대부분 급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KMW 5% 넘게 빠졌습니다. 반등 나온 만큼 빠지고 있고 휴젤도 3% 넘게 빠졌습니다.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장 초반은 7% 가깝게 빠졌는데 현재는 좀 이 하락폭을 만회하면서요 2% 하락세까지 돌아온 상황이고요. 원익 IPS 3% 넘게 급락하고 있고 솔브레인은 3% 가깝게 급락하면서 10만 원대 이탈되고 9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7원 넘게 상승하면서 68원 선에서 76원 선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최충성의 돌격 앞으로 시간인데요.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지금 그 중국 폐렴과 관련해서 춘절이 시작됐고 일단 설 연휴 관련해서 지금 그게 굉장히 많이 확대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백신, 마스크 관련주들 빼고는 뭐 제약 관련주들 빼고는 다른 좀 종목들은 지지부진한 흐름입니다. 일단은 지금 투자자 별로 보면은 거래소에는 기관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외인만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인데 일단 백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신 제약 관련주들 빼고는 별 다른 움직임을 많이 다른 섹터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마스크 관련주들 잘 보시면 좋은데 50, KM, 모나리자 같은 종목들 있고 바디텍, 매트 같은 종목들을 이제 대장으로 해서 선발로 해서 이제 다른 종목들이 많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구충제, 백신, 황사 미세먼지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고 제약업체들 그리고 불매운동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것들보다 티슈나 그런 것들 관련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이슈도 있습니까? 네, 일단 이슈로는 대만, 홍콩 그리고 중국은 증시가 오늘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되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 그 백신 관련주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하루 아침에 사라질 그런 이슈들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대 지금 눌림목 구간에 거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나 지금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몇 가지 있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잘 공략해 보시면은 추후에 조금 힘은 약하더라도 어느 정도 고점에서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런 종목들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미 하원 그 한반도 안보 점검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방산 관련주들 잘 보시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은행은 금융 그리고 경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도 어떤 이슈들이 나올 건지 향후에 어떤 전략들 그런 전망을 가지고 경제 상황을 좀 타개하고 발전을 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실적 발표 이제 내일 오늘이 발표되는데 이제 현지 시간으로 말씀드린 거고 내일 오전에 이제 발표가 될 건데 3M이나 비자 이런 데도 있습니다. AMD 같은 것도 있는데 일단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한다면 그런 반도체나 그런 관련주들 기타 핸드폰 부품 그런 부속품 관련주들 잘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백신 제약 관련주들 지금 추세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 좋고 그리고 마스크 관련주들 보시면 좋습니다. 마스크로 예방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일단 마스크 관련주들 보시면 좋고 이 외에도 이제 손 소독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는데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고 천천히 보시면 좋습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하거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정도 보시면 좋고 그리고 소비재 오늘은 이제 제가 이걸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소비재는 지금 좀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소비재 관련해서 지금 춘절 기간도 있고 설 연휴도 있었지만 백신 관련해서 저것과 관련해가지고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재는 조금 주의하시고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셨다면은 단기적으로 그냥 접근하시고 빠져나오는 그런 것이 좀 유동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일단 백신 관련주들, 마스크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너무 고점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별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을 찾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봤어요, 아침에. 그런 것들을 잘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는
한 번 더 이제 모나리자를 말씀드렸었는데 오전 중에 이제 강하게 또 상승을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자리에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한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한 2, 3% 지금 26% 구간이거든요. 상한가를 가면은 지금 연달아 가고 있어서 좀 좋긴 한데 이러한 종목들보다는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은데 깨끗한 나라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모나리자를 해서 이제 뭐 화장품, 마스크 관련해서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지금 너무 고점 부분이라 들어가기가 어렵고 깨끗한 나라 정도 3,670원 지금 기준선이 잡혀 있거든요. 일단 이 구간 3,7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저 구간 좀 넘겨주면 단기적으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들어가신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깨끗한 나라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목표가는 4,700원으로 봐도 될까요? 4,000 잠시만요. 네, 4,000원 정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보수적으로 목표가는 4,000원 정도 보시는 게 좋고 일단 오늘 상한가 구간이 3,970원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충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